눈이 시리도록 차가워 보이는 이 겨울바다 옆을 지나가는 데크길.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? 여기는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숨겨진 도시,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보지 않았을 것 같은 도시, 울진시입니다. 그러면 저 앞에 보이는 저 하얀 건물은 대체 무엇일까요?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이라고 써있는 건물로 도착했습니다.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지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. 기차도 아니고 전철도 아니고 케이블카도 아니고 청룡열차는 더더욱 아닌 요것은 바로 스카이레일입니다. 스카이레일. 바닷가 옆을 지나가는 일종의 관광열차죠. 자, 여기 손님 한 명. 자, 차량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. 이 일하시는 아저씨 센스가 아주 좋은데요. 제가 카메라를 딱 들고 타니까 혼자만 차에 딱 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게 딴 가족하고 같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커플하고 차를 타게 되면 이게 정말 눈치 볼 일이 많거든요. 카메라 찍기도 어렵고. 전세 차량을 만들었습니다. 전세 차량. 이 돌뿌리가 조그만 섬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이 동해 바다를 보십시오. 우리나라가 서해, 남해, 동해 다 좀씩 달라요. 그런데 이런 장면은 동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.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. 마치 차 밖으로 나와서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모습. 여기 지금 창밖으로 카메라를 썩 내밀고 찍은 거거든요. 사실은 규칙 위반일 것 같아요. 저 대양에서 파도가 쫙 밀려와가지고 이 돌뿌리가 많은 해안에 부딪히면서 막 파도가 분쇄되면서 거품이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, 바다가 막 들끓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, 이런 것들이 진짜 울진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되겠습니다. 안녕, 나는 1번 차라고 해. 이렇게 절벽을 따라서 나 있는 레일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고요. 찬찬히 바다 구경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노선인 것이죠. 요 구간은 절벽 앞에 바로 돌뿌리가 많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그런데 여기다가 레일을 쭉 놓음으로써 여기를 사람들이 탐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거죠. 저 돌뿌리를 보면은 약간 45도 정도로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저런 결이 있는 돌들 있죠. 저런 것들이 과거에 일종의 주상절리라고 하는 걸 있죠. 돌이 결정질 모양으로 굳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풍화되면서 생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좀 상당히 큰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죠. 그래서 거기다가 테트라포드를 막 쌓아놔가지고 그걸로 파도를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엄청나네.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한 수 있죠. 철썩 쏴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무에 집채 같은 바윗돌, 요것이 무엇야 요게 무엇야 나의 큰 힘 아니냐. 좀 황당하죠? 이게 신채시라고 해서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려서 배웠던 시인데 사실은 이게 유럽의 어떤 유명한 서사시를 번역해서 말하자면 표절한 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. 자, 추워서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아쉬운 것은 바다는 멋진데 이쪽 절벽 부분 있죠. 절벽을 이 레일을 놓으면서 인공적으로 깎아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적인 안반의 매력이 없는 점, 그런 점 좀 아쉽습니다. 여기 또 한 대 오네요. 이번엔 몇 번? 91번? 이연세 만화 매화 벽화거리 뭐 그런 마을이 있나요? 거기도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요.
최근 들어서 이런 레일바이크, 뭐 스카이레일 이런 정도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. 케이블카는 뭐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요. 저도 누구보다도 이런 케이블카나 뭐 레일바이크, 스카이레일 이런 종류를 많이 타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. 여기랑 비슷하게 바닷가 경치를 구경하는 요런 레일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부산에 가면요, 송정하고 해운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옛날 철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관광용으로 만들어 놓은, 이름이 뭐였더라? 블루라인이었나? 블루라인? 그게 또 있어요. 그게 굉장히 또 사람이 많습니다. 저도 그걸 갈 때마다 타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타보고 있어요. 왜냐? 갔더니만 늘 표가 매진이고, 표가 있으면 나랑 또 시간이 안 맞고, 결국 아직 한 번도 못 타보고 있습니다. 짜증이 그냥 확 나네요. 어쨌든 이거랑 비슷하게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중에는 역시 뭐 케이블카 중에서도 통영의 미륵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, 그게 어쨌든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위로 올라갈수록 남해의 다도해 바닷가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모습 뭐 강추하고요. 그 다음에 여수의 케이블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여수 케이블카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. 살짝 아찔합니다.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또 여수 케이블카를 강추합니다. 또 그리고 사천에 있는 케이블카도 뭐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, 곡성 있죠, 곡성. 무엇이 중한디? 그 공포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곡성, 지리산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거든요. 그 곡성이 기차 마을이 있어요. 기차 마을 가면 거기도 옛날 기차를 복원해 놨는데, 그 기차가 무려 증기기관차입니다. 증기기관차를 일부러 복원해 가지고 저기 무슨 섬진강을 따라서 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막 치칙 퍽퍽 소리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. 이렇게 내려다보는 바다 경관 멋지죠? 요런 바다는 이 돌뿌리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놀기에는 위험하고요. 이렇게 내려다보고 즐기는 경관으로서의 바다, 거기로 딱이죠. 해외여행 가서도 케이블카 여러 번 탔었는데요.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베트남 다낭에 있는 바냐힐이라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. 그게 굉장히 길어요. 그리고 그게 경치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. 거기서 산 정상에서 내리니까 산 정상에 큰 광장이 있어. 한 세상이 있어. 그리고 거기에 여러 공연도 있고요. 뭐 식당도 있고 재미있는 거리가 많아요.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그 산 위의 정상을 갔다가 왔다 가는 이런 케이블카였어요. 그게 참 또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쯤에서 또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, 우리나라의 이 케이블카나 레일바이크, 뭐 스카이레일 이런 정도의 시설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요. 그게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서 레일바이크를 놔서 또는 뭐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관광 수입이 짭짤했다. 그럼 그걸 가만 놔둡니까? 아니에요. 그 옆에 도시, 다른 도시 이런 데서 그 사업을 똑같이 베껴 자기들과 비슷한 걸 계속 만들고 복제를 해. 그러니까 전국에 비슷한 것들이 너무 쫙 깔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. 물론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아니 A 도시에서 만든 케이블카랑 저기 멀리 있는 B 도시의 케이블카가 두 개가 서로 간에 뭔 상관이냐? 같이 다 따로따로 잘 되는 거 아니냐? 안 그래요. 언제가 내가 어느 도시에서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런데 그때 줄 서서 어떤 기다리는 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이거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케이블카 꼭 타야 돼? 탈까 말까? 탈까 말까? 이거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보다 재미없댄다. 그래? 그럼 타지 말자. 돈 아깝다. 무슨 이야기냐면요, 이런 레저 관광 시설 있죠. 이런 비슷비슷한 레저 관광 시설이 사실 알고 보면 지역 간에 다 경합을 하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. 경쟁제란 얘기예요. 경쟁제. 결국 비슷비슷한 시설이 전국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수익은 떨어지고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가장 슬픈 사실은요, 그렇게
유지비도 못 뽑아내는 수많은 관광시설, 그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죠. 세금이 살살 녹는다 녹아. 야, 48번 나와. 48번. 오늘 정서는 48번. 아, 이 돌뿌리로 이루어진 동해바다의 경치가 절정을 이루고 있죠. 이제 멋집니다. 파도만 봐서는 서핑하기 딱 좋을 해변인데 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죠. 위험하죠. 그러고 보니까 이 울진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있나 모르겠어요. 바닷가에 이런 철골 구조물을 유지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. 이게 수시로 녹슬고 손상되거든요. 이 울진 스카이레일도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비쌌던 것 같은데요. 입장료가 2만원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26,000원이었던가 23,000원이었던가 어쨌든 선뜻 타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차 한 칸을 완전 전세 내가지고 쭉 달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돈 아깝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. 하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두 번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군요. 그나저나 이 여행의 끝은 어디까지죠? 레일은 보니까 저기 멀리까지 이어져 있는데 대체 얼마나 이어지는 건지. 아니 뭐야, 봉수항 정차장? 여기서 정차를 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레일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긴지. 아저씨한테 혼날까봐 카메라는 쏙 집어넣었습니다. 뭐죠 이거? 애매한데요? 차가 느려지면서 한 바퀴를 숑 돌리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 회차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에휴, 여기가 반환점이었구만요. 뭐 너무 멀리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또 살짝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제 짧은 겨울 해가 질 때도 되고 했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되었죠. 이 레일 바이크를 평생 동안 타볼 일이 없을 분들, 더욱이 울진이란 도시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